할 수가 네.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요? 저는 일단 네. 찍을 만한 장소도 없고 제가 네. 차가 없어서 어디를 뭐 임장처럼 다닐 수도 없고 저희 아, 집은 더더군다나 창고를 버금가게 돼 있어서 찍을 아, 수가 집은? 없어요. 그런 네, 얘기 너무 좋아요. 너무 지저분해서 도저히 네. 이 뒤에 지금 하얀 사람이 배경처럼 그렇게 네. 샤샤샤 하면 찍었을 텐데 도저히 찍을 수가 없답니다. 아니, 방도 이렇게 샤샤샤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그래픽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전 네. 너무 심해요, 진짜. 아, 우선 그럼 이런 얘기 제가 안 네. 우선 이제 다들 들어올 거를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우선은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발제문은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진행자분은 말을 많이 하시지 않고요. 지금 네. 이제 말씀하실 분들 2분씩 나누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8시 33분인데 9시 33분에 마무리될 수 있게 저희가 음. 하고 뒤에는 뭐 이제 하고 싶은 말 그 이야기해서 저희 1시간 반 정도면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벽 기상 하러 가실 분들은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발제문 올려주시고 저희가 네. 최대한 생각을 해서 오긴 음. 했는데 네. 이런 중간에 만약에 뭐 어, 바로 말하기 싫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맞아, 그런 맞아. 거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거는 그냥 저희가 말하고 네. 싶으신 분들만 손을 들고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제 네. 하연 사관님이 잘 이제 바톤 터치하고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거 올렸는데 처음에 이제 제 발제문은 북박 아빠, 책을 읽는 당신. 당신 주변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누구인가요? 입니다. 그럼 금 저는 작가님 안 보이는데요? 카톡으로 마지막 보냈고 그 얼마 전도 며칠 전에도 보냈거든요. 아, 여기 화면 공유 안 돼요? 아, 화면 공유? 예, 잠깐만요. 주문 잘하는 제가 주문 잘 하실 것 같아서. 네, 잠깐만요. 아니, 이거 보고 할게요. 하면. 줌으로 이거 PT를 만들어 볼게요. 혹시 뭐 여러분은 다 내 집도 있으시고 저보다 부자시잖아요. 전 제 집은 없거든요. 아, 이 화면 공유되나?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는 거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냥 아, 저희가 공유. 이거 발제문 보고 할게요, 그러면요. 이제 됐어요. 네. 만들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북박 아빠 책을 읽는 당신, 당신 주변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누구인가요? 먼저 하시고 싶으신 분 아니면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얘기할게요, 그럼. 저는 당신 주변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누구라고 했잖아요. 부자 아빠는 그냥 책이랑 이런 사업가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인 것 같고, 가난한 아빠가 저희 아빠인 것 같아요. 가난한 아빠가. 그리고 부자 아빠는 약간 큰 고모나 고모분의 그 빌딩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느껴서 더 기, 약간 더 빗대어서 읽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럼 제가 순서대로 제가 금 작가님, 그레이스님, 미령님, 날마다 꾼샘님이니까 요 차례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금 작가님도 얘기 부탁드려요. 이렇게 순서대로 음, 음, 하시지 마시고 음. 발언을 해주실 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할 말은 있긴 있는데 이제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에 별로 말하기 싫은 그런 아픈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기도 아, 하고, 그래서, 그쵸. 그러면 하고 싶으신 분 하고, 뭐, 예, 그냥 이걸 말 안 하고 싶으면 이 책을 읽은 그냥 내용 이런 걸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가난한 음, 아빠는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했을 때 돌아온 거는 노후 대책도 안 돼 있고 그런 네. 상태잖아, 가난한 아빠는.
근데 네. 정말 성실히 살았어요. 근데 돈 관리를 못하고, 그렇게 이제 노후를 좀 힘들게 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비춰졌고,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는 뭐, 직장 열심히 다니는 분, 그것만 하시고, 이게 저축이나 그런 쪽으로, 막 재테크 쪽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가난한 아빠는 그런 거? 그냥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그걸로 생활하고 노후 대책 없이 그렇게 가난한 음. 아빠 어떤 뭐 사업을 아이템을 뭐 구상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한 직장에 뭐 이제 퇴직까지 바라보는 그런 아빠가 가난한 아빠 같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저희 형부나 뭐 언니 같은 경우도 직장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아파트 값이 오르고 뭐 그래도 그때 뭐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물가가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가난하게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자 아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제 만난 BTO 청년들이 지금 1인 지식 사업가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넓게 뭔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 이제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공무원을 그만두고 9개월 만에 붙었는데 그거를 3년을 되게 열심히 인정받고 일을 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서 이제 자기 1인 지식 그걸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공유 오피스 그거 쓰고 자기 여행 가고 나름대로 독서 모임 하고 뭐 출판사 1인 기업 그것도 만들고 뭐 독립出版사 같은 걸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이제 위험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기본이 갖춰져 있으면 저희 딸하고 아들한테는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다 알려주고 싶거든요. 꼭 직장을 다녀야지 그 안정된 그런 소득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젊은 애들, MZ 세대 애들이 충분히 집도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그런 방법이 좀 빠르게 이런 게 독서랑 글쓰기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부자 아빠랑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서를 통해서 뭐 재테크 주식 그런 쪽으로 더 빨리 부동산 쪽으로 많이 애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부자 아빠는 지금 열심히 지금 개인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고 가난한 아빠 같은 경우는 그냥 직장 다니면서 그냥 안정적인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가 솔직히 저희가 20년, 30년 그때가 어떻게 삶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네. 아니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말하기 싫으면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부자 아빠, 가난한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지 얘기해도 돼요. 음, 나는 이런 걸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잠깐 얘기할게요. 저는 퍼센테이지는 뭐 모르겠고요. 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원을 읽지 않고 투만 그때 저도 다른 미라클 모닝 이제 해서 그때 조금 하다가 이제 말았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이걸 모티브로 해서 우리나라에 소설이 있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시리즈라고 그 책이 맞아요. 되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거기에도 그런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야기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쓴 주인공이 이제 자기 아빠가 가난한 거예요.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냥 월급 노동자로서 그냥 그렇게 맞아. 집도 제대로 그냥 겨우 그 식구들이 사는 집 한 채 있을 정도인데 자기가 그 아빠의 친구가 엄청 부자인 거예요. 재테크 이런 걸 되게 음, 잘해가지고. 음, 그래서 그 친구분 집에 갔을 때 너무 이제 막 비교가 돼서 아, 나는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뭐 그런 결심을 한다는 그런 소설의 내용인데 어쨌든 혹시 아직 하얀사과님 그 책을 안 읽으셨다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이제 저도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저희 또래 아빠분들이 다들 그때 당시에는 다 가난한 아빠 축에 들지 않았나. 뭐 진짜 3대가 뭐 망해도 된다는 부자의 금수저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면은
어쨌든 한상은님보다는 저희 지금 다른 분들 뭐 아버님이나 부모님들이 어쨌든 연세가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시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라면 뭐 집안에 막 유산이 있고 뭐 선산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랬던 것 같고 이제 지금은 사실 저희 때부터도 지금 뭐 금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뭐 남들 가는 대학교, 남들 가는 뭐 회사 이런 것뿐만이 그런 게 정답이 아니고 이제 좀 더 이렇게 같은 나이지만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방법을 알려주실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제가 지금 오늘까지 수요일부터 그 저희 이제 제가 용인에 사는데 용인시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강사가 30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엄청 부자더라고요. 이미 이룬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 삼성을 또 다니다 말았고 항공회사도 다니다 말았대요. 근데 음. 현재 요가원을 2개 운영하고 있고 집은 서울 용산에 살고 있고 어 그리고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화장품 회사도 경영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광고회사를 다니고 지금 현재 광고회사를 다니면서 강사 일을 이렇게 뭐야 7년째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냥 다들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무용 같은 무용을 또 오래 했었나 봐요. 근데 전공은 또 경영학과를 나왔대요.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두뇌전이 빨라서 음. 대학교 때부터 자기는 베트남 지역에서 회사 생활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게 만약에 그러다가 친구들이 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회사 가니까 아, 나도 회사에 가봐야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을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는 어쨌든 그 사람이 되게 열심히 살고 그 주어진 시간에 되게 소중하게 썼던 것 같아요. 알뜰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분은 여자니까 부자 엄마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 책에 빗대자면 좋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얘기할게요.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네. 저는, 음, 저도, 어, 현실의 아빠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가난한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근로자였죠, 한평생. 네네네. 계속 일하고, 저축해서, 내 자녀 가르치고, 어, 나중에는 이제 집 이제 계속 전세 뭐 이런 걸로 살다가 나중에는 좀 집도 장만하셔서 이제 자녀 4명 다 이렇게 출가시키고 두 분이 사시다가 이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계속 그 우리가 알던 이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어, 자식들 그 대학교 등록금 대고 이러셨던 그런 아빠셨다면 이제 지금의 남편은 이제 그 부자 아빠를 지향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음. 있는 남편입니다. 남편분 사업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직장 생활 하는데 네, 네. 이제 계속 그 저보다 자기 개발 세계에 먼저 뛰어들었거든요. 네, 음. 그래서 2018년 그 정도부터 그 전부터 이제 독서를 통해서 좀 많이 음. 각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며 뭐 경매며 이제 등등등등 굉장히 음. 다방면에 에, 음. 좀 관심을 가졌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꺾였기 때문에 음. 지금은 이제 주식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평범한 직장인인데 계속 이쪽에 계속 몰입해서 공부하면서 예, 계속 이제 부자 아빠 왜냐면 우리 대에서는 이제 가난을 끊어야 되잖아요. 다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 뭐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저나 남편이나 또 그런 부모 아래서 자랐고 스스로 또 뭐 공부해서 뭐 직장 다니고 이랬지만 아이들한테는 또 이왕이면 우리가 살았던 그런 환경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서 이제 이 재개발 공부하면서는 재테크 공부하면서는 공부하라는 소리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예전보다. 예, 음.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고, 여기도 이제 물론 나오지만 책에서도 이제 외국이나 우리나라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이제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공부만이 살 길이고, 우리가 뭐 돈도 못 물려받았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든 좋은 직장 다녀가지고, 예, 부지런히 또, 뭐, 저축하고 적금 붓고 뭐 이래서 이제 집 한 채 사고 애들 건사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러기는 정말 서울에서 그렇게 살기는 거의 죽을 때까지 웬만한 집 한 채 예, 못 맞아. 구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남편도. 물론 이제 그 전에 좀 많은 실패도 했고 했지만 그러면서 남편이 먼저 뛰어들었고 저도 이제 같이 저도 남편 따라서 같이 하면서 그쪽에 좀 눈을 돌리고 있고 저는 이제 좀 글쓰기 쪽으로 한다면 남편은 이제 약간 재테크 쪽으로 더 많이 특화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하는 모습을 또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 회의나 뭐 독서 모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좀 눈을 돌릴 수 있게.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뭐 어떻게 돈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 현실이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앞에서 길잡이가 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레이스님입니다. 네, 저는 이 책에서 23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좋은 귀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도 재테크 공부하고 실행한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오. 저도, 어, 주식, ETF, 비트코인, 그다음에 부동산, 저는 지금 월세를 받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했고요. 저도 책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20여 년 전에 읽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신랑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게, 이 책 읽고 진짜 시작했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그거에 따른 사업에 눈을 떠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 재테크로 했죠.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다시 주식으로 돈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좀 읽어놓은 상태고, 그 읽어놓은 상태에서도 아이들한테 이제 물려줘야 되는 것들은 뭐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책을 물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돈보다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책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 또 여기에 어떤 말이 나오면요. 405페이지 이런 말이 나와요. 재정적 자유를 얻는 비결, 재정적 자유를 성취하고 큰 재산을 모으는 비결은 근로소득을 수동적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내게 이 기술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이 들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으로 벌려고 했던 것보다 근로소득으로 투자해서 수동적 소득으로 해서 제가 이룬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아버지가 어쨌든 절약해서 절약한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했고 재투자해서 번 돈으로 다시 재투자하면서 계속 그 재산은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되게 많이 공감이 가고요. 주변에 부자 아빠들은 많이 계세요. 근데 사업으로 하신 분도 있고 저처럼 투자해서 하신 분도 있고, 어떻게 해서 많이 벌었냐고 책 속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꾸준히 공부해서 이 발에서 담궈 놓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링 위에서. 그래서 지금 희애 작가님 남편분 계속 링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도
계속 링 위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제 두 번째는 그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이 나를 일하게 한다. 사실 되게 가슴 떨리는 음, 말인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읽으니까 제가 한참 이제 20대 후반쯤 진짜 이 뭐 ETF랑 주식이랑 부동산 P2P 그때부터 이제 5년 전부터는 전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지금 5년 차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막 결혼 자금을 모은다고 250만 원 월급인데 200만 원 저금을 부었었거든요. 그리고 퇴근하고서 막 임장 가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가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음, 최근에 저를 보면은 그때만큼 막 열심히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집은 자산이 아니다라는 말이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거의 80, 한 5, 60% 이상이 집이 자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아빠, 가난한 아빠가 같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집을 상속을 받을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게을리 하신 느낌이 들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우리가 사실 유튜브에 보면은 막 집 다섯 채, 여섯 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음, 못한 거죠. 근데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빌딩을 가지고 싶고, 음, 이름이나 아니면 제 소유의, 그래서 요새는 이제 빌딩 관련된 또 강의도 엄청 많잖아요. 영끌남님이나 이런 사람도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 부동산 법인도 되게 많아서 그런 책도 읽게 되고, 정말 돈이 나를 위하게 일하게 하는 그 자산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이제 1, 2, 3, 올해 그동안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빌딩에 아예 눈을 돌려갖고 좀 더 보고 있고 요즘은 20대 초반 애들이 자기 빌딩 갖고 싶다고 피력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21살인데 나는 무조건 뭐 30대 초반쯤 내 빌딩을 소유하고 있을 거고 나는 막 100억 자산가가 될 거고 그렇게 이제 한 인플루언서를 3, 4년 봤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말하는 약간 패기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정말 그렇게 실행하는 걸 3, 4년을 보니까 선언을 하면 이루어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목표를 당해서 이제 이렇게 주변에 말을 할 수 있어야 이룰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집은 있으신가요? 전 집이 아직 없거든요. 전 월세는 받고 있는데 집이 있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집 있나요? 다 있어. 다 있네? 아, 그럼 약간 궁금한 거 집을 몇 세 때 그 뭐지? 몇 살 때쯤 이 내 집이 생겼나? 이게 좀 궁금해. 저는 결혼 3년 차, 결혼 3년 차? 그럼 그게 몇 살 때인가요? 28. 빠른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네. 어, 대출 끼고 산 거죠. 아, 그래도 내 집이 있는 거네, 그쵸? 네, 그거 발판으로 계속 네, 건너 건너 이제 네. 껑충껑충 뛰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월세 받는 음, 것까지 한 셋째. 셋째 정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러고 이제 다른 분들은 몇 살 때 집이 생겼나요? 그럼 26살 때는 이자가 몇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낮지 네. 않았어요. 아, 그래요? 6점, 그때 당시도 5.6%, 6%대였어요. 5.6%? 저는 이제 최근에 관심 가지면서 큰 고모가 빌딩을 소유하고 계셔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빌딩 이자를 물어봤더니 20%였대요. 은행 이자가. 20년 전에 아,20%는 아니야. 30, 그러니까 3, 40년 전에 20%였대요. 3, 원금하고 제가 40년. 봤을 이자까지 때는 했어야 돼. 지금 음,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음. 아, 한 분은 예금 음. 금리를 말하는 것 같고, 한 분은 대출 아니요, 금리 말하는 것 같고. 대출이자. 대출이자가 대출이자가 20%였대요. 20년 그게 전에, 일곱이 아니에요. 5.6%나 20% 아니었어요. 됐었어요. 하여튼 그 큰 고모가 빌딩을 샀던 시간이 정확히 뭐 저보다 나이가 엄청 많으셔서 모르겠는데 큰 고모가 그때 빌딩을 샀을 때 은행에서 이자가 20%가 넘었었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네. 저 쉬운 셋이잖아요. 네. 저 신세시대. 지금 28년 됐거든요. 네. 결혼한 지. 네. 그리고 28년 때부터 이제 네.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때부터 제가 3년 뒤에 대출 받고 한 게 네. 그때 당시, 6, 7% 정도였어요. 근데 좀 아, 진짜요? 제가, 네. 네. 네, 은행 직원 좀 음, 잘 알고 막 이러면서 지점장님 많이 낮춰주셨거든요. 회사 뭐 이런 것 음, 때문에.
그래서 저도 되게, 왜냐하면 이때 제가 사업을 했거든요. 28살에 제가 이렇게 응, 응, 강아지 미용학원을 시작했어요. 응, 응. 그래서 대출을 8천을 받았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엄청 큰 네, 돈이었어요. 네. 그때 대출 5.6%였고, 아, 진짜? 그러면 네. 20%는 더 오래됐다는 건가? 그때 당시는 이자만 냈어요. 이자만 어, 냈는데 20%는 네. 말이 안 돼요. 근데 왜냐, 큰거 말로는 네. 20%대 했다가 저희 큰아빠가 하나은행 지점장이어서 다시 갚아서 20%의 이자를 8점 몇 프로 줄여서 3년 만에 갚아서 몇 빌딩 수료를 살이신데요, 하셨어요. 고모님? 저보다 두 바퀴가 더 많으니까 몇 24살. 살이지? 네? 그러면 지금 하얀 사관님 몇 살이세요? 저요? 나 33인가 4인가? 되게 그러면은 몰라 더하기 모르겠. 24하면 지금 네. 쉬운 네. 일곱인데, 근데 제가 볼 뭐, 때는 지금 이자가 이율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음, 어떻게 잘못 전달이 될 수도 있고 20%는 아니면 아니에요. 아, 그래요? 1금융권으로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네. 걸로 해서 대출이 많이 꼈기 때문에 말이 건물이기 안 돼. 때문에 좀 이자를 많이 받아서 그거를 원금을 좀 갚고 6%대로 낮춘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 음, 음. 이자율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58분이어가지고 좀 아, 네네. 예, 그 부분은 좀 아, 자르시고 네네. 예,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이제 몇 살 때 마련해 주셨는지 집을. 작가님, 금 작가님. 근데 저는 네. 29에 결혼했는데 29살에 집을 샀어요. 근데 아파트는 아, 그래요? 아니고 네.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를 사서 네. 그렇게 이제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음, 그렇게 이제 집하고 근데 솔직히 집 장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음, 대출이 안 껴있으면 괜찮긴 하겠지만 음, 그때 저희 97년도 결혼했나? 그때 2007년도에 결혼했구나. 그러면 그때의 상황에서는 솔직히 되게 집값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지금하고 음, 많이 차이가 났죠. 근데 뭐 음, 몇 프로 그런 거보다는 저는 이제 그 가정에서 대출 없이 해야지 내 집이잖아요. 솔직히 100%잖아. 근데 대출이 있으면 그 부분이 뭐 은행 집 반이잖아요. 만약에 50% 음, 받았으면. 근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그렇게 이제 양 없이 몇 천 없이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대출을 많이 받지 않으려고 빌라를 그때 사서 그렇게 들어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고 또 팔고 또 이제 저도 계속 뭔가 조금씩 뭔가 샀어요. 땅도 사고 그래서 음, 이제 뭐 지금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 어쩌거나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만큼 뭔가 음, 이제 이제 나이에 음, 맞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예, 음. 그거 이제 지금 나이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 뭐요? 아니, 그냥 아니에요. 스물아홉, 나이 집을 얘기 안 해도 마련한 돼. 29살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29살입니다. 진짜? 아, 맞습니다. 다 빠르셨네. 네. 네, 이제 누가 집 몇 살 때 마련한지 다 결혼하고서 집을 마련하셨네요. 지금 두 분은 그랬고. 미령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결혼하고도 집이 없었어요, 사실은. 제 집이 아니라 네. 회사에서 주는 집. 사택 1,500만 원 보증금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무슨 회사였는데 혜택을 줬어요? 해운회사, 해운회사? 대기업이었어요. 어, 다행히 신랑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네, 정말 네, 가난하고 가난했는데 네. 어쨌든 뭐 저희 집도 뭐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집을 못 음, 해주셨겠죠. 음, 그래서 저희는 음, 서울 수도권이 아니고 네. 부산에서 시작했어요. 부산에서. 음, 그래서 1,500만 원으로 이제 제가 그래도 돈이 없어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입주할 땐 그랬거든요. 5년 음, 안에 나가야 음, 된다. 그래서 일단 음, 마지노선이 5년이니까 음, 5년 동안 최소한의 그깟 빚을 반 얻더라도 음, 1억은 모아야 집을 어쨌든 음, 20평대라도 갈 것 같아서 음, 5년에 1억을 모으기 약간 그런 식으로 저 잠재적으로 그냥 음, 세웠죠. 음,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28살에 그렇게 1,500으로 시작해서 집을 산 거는 저희 애를 낳기 전이었으니까 31살? 한 빨리 살쯤 이루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도 신랑이 잠깐씩 배를 타서 배를 타면 음, 이 육상에 음, 있는 직원들보단 급여가 훨씬 세요. 그래서 네. 회사 그 원화 그 달러도 주거든요. 현지 음, 수당을. 음, 그거를 제가 안 쓰지 않고 외환은행에 넣었는데 지금 환율 음, 엄청 높잖아요. 우리나라. 네네. 그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노무현 정권 말기 때. 그래서 제가 음, 환테크를 해서 조금 모으고 그 다음에 환율차 환차손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예금이랑 펀드 그때 처음으로
그 미래에셋증권에 나온 게 있었어요. 그 음, 음, 뭐지 아시아랑 뭐 이렇게 묶어진 처음으로 정시 펀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해서 수익률이 좋았고 그걸 했고 음, 또 주식을 조금 했고 그래서 최소한의 돈이 정말 5천 가까이인가 그 음, 살짝쯤 모였는데 그걸로 대출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몽땅 받고 음, 이제 24평짜리 주공 아파트를 오, 갔었는데 네. 거기서 갑자기 전철 이렇게 국철이 뚫린다고 해서 오, 올라버린 거예요. 8천 음. 얼마가. 제가 빚을 얻은 우와, 만큼 올라줬어요. 네, 그래서 그 돈을 애도 낳고 했었으니까 네, 30평대로 또 조금 더 네, 네. 안쪽으로,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음, 들어가긴 했지만 30평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음, 거기서 약간 올라줘서 어쨌든 애가 이제 제가 2015년에 서울에 왔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그때도 또 그걸 다시 겨우 이제 갚아지나 했는데 다시 그만큼을 얻어서 20평대로 어, 줄여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강북 쪽에 음. 정말 막 있었는데 아마 그 서울에서 강북 제일 싼 아파트였을 거예요. 몇 번째 집인가요? 강북집이 그럼? 그럼 세 번째 집이죠. 어, 근데 예. 지금 거기서도 못 살고 지금 여기 용인 시골에 와 있잖아요. 저 용인, 여기 예. 오시면은 하얀 사관님도 조만간 사실 수 있어요. 여긴 아, 시골이어서 용인이요? 아, 아 그래요? 그 집값이 괜찮나요? 아니, 수지 그쪽 아니에요. 여긴 정말 어, 시골이어서 아마 네. 행포님이 얼마나 시골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녀가셨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집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음, 어떤 데 가치를 두느냐. 난 빚이 음, 없고 그냥 음, 집이 있어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좀 음, 변두리여도 음,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음, 역세권이어야 되고 좀 음, 주변에 인프라도 좋아야 되고 서울 음, 쪽이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살 수 없죠. 요즘의 음, 가격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제가 봤을 때, 이제 네네. 목표 가치를 두고, 음, 미래 가치를 두고자 하신다면, 굳이 집을 네. 사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음, 부동산 정책들을 잘 이용하면서, 이제, 음, 뭐, 음, 역세권이나 인프라 좋은 곳에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는 거고, 저처럼, 음, 나는 뚜벅이고, 그냥 나 조용히 살겠어 이러면 시골에 와서 네.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집은 나는 그래도 내 집이 있어야겠어 하면은 그런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이긴 음, 하지만 정말 네. 시골이라는 거. 아, 읍면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네네. 그거를 그리고 음,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이다. 그런 음, 음, 믿음을 그렇게 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그거 네. 지금 몇 살에 샀고 몇 평을 샀고 얼마를 주고 샀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근데 뭔가 나름의 덤핑덤핑한 얘기가 좋은 것 같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근데 너무 네. 몇 살에 사셨어요? 어, 그 돈에 사셨어요? 뭐, 몇 채세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 이제 그래요? 마음이 깊으신 것 같아서, 인생 네, 맞아. 선배로서 한마디 저희 말씀드렸습니다. 월세를 살까 고민했었는데 다들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금 작가님은 한 세네 채에서 이게 덤핑이 돼서 지금 집에 계신 거네요. 그렇죠? 금 작가님도? 지금은 전세 살고 있고요. 저 네. 아파트 다른데 네. 그때 분양을 받아가지고 좀 네. 더 네. 있다가 제가 음, 왜 음, 이렇게 했냐면 음, 이제 저도 책을 보고 나서 음, 이거를 이제 집을 팔고 음, 집을 음, 제가 줄여서 오고 그 돈으로 음.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음, 좀 장기적으로 그쪽 개발이 되고 많이 이제 음, 판교처럼 되게 많이 좋아져요, 화성이. 개발이 돼가지고 음, 이제 그쪽으로 돈이 좀 가 있긴 한데 이제 음. 좀 미래를 본 거죠. 본 거고 네. 저는 이제 항상 대출 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남편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출 끼는 거에 음, 대해서는 겁이 음, 없어요. 그냥 내가 돈 음, 벌어서 메꾸면 되는데 저는 월급쟁이 음, 살았으니까 음, 겁이 음, 났었는데 음, 이제 음, 그게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내 음, 자가 아니어도 내가 월세 음, 살아도 괜찮아. 음, 전세금이 음, 지금 뭐 최소 1억? 음, 신혼집 한 음, 2억은 있어야 될까요? 음, 그러면 음, 2억에서 그거보다는 내가 월세 조그만 집, 어차피 원룸에 살아도 월세 50만 원 음, 정도 작은 집에 살아서 그 음, 돈으로 주식을 하던 다른 음, 걸로 음, 잘 공부를 해서 굴리는 거죠. 그래서 돈이 음, 불어나는 거지, 음, 쟤는 30평 살아, 쟤는 뭐 20 몇 평 살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 월세 사는 것도 솔직히 그 보증금 떼먹지는 않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음, 전세 보증금. 그러니까 월세 사는 것도 되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런 재테크 쪽으로 자꾸 잘 하신다고 하면 전 서미숙 작가님 책을 보고서 아 이렇게 대출이 껴서
뭔가 이렇게 집을 두 채를 불리시고 그런 걸 해서 아, 저렇게 대단성도 있구나, 있어야 되는구나 해서 저도 음. 이제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 상가 그 분양 받을 때도 되게 맞아, 대충 상가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아, 조금씩 그 네.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가까이 제가 혼자 몰래 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음, 그거 중에서 1,000만 원을 제가 보태가지고 그렇게 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게 진짜 아까 주미령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몇 살에서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폭삭 네. 망하더라도 내가 아, 그 돈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그거를 하면 되고 음, 금테크를 하든 뭐 주식을 하든 어떻게 음, 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음, 거를 계속 흐름을 보고 부동산도 흐름을 음,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김승호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음, 새벽에 2시간 동안 경제 음, 공부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안 하는 거고 아는 사람은 자기 돈을 1원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레이스님 지금 20년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흐름을 음, 정확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음,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자꾸 올랐지? 막 그렇게 하는데 음, 어쨌거나 이거는 공부가 되면 음, 그분은 뭐 운도 따라야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음,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 하얀사관이 월세 사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좀 뭐 그런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혼 살림에 부끄럽진 않아요. 그렇게 근데 다만 엄마가 막 놀래시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셔가지고 좀 근데 부끄럽지 이제 않습니다. 뭐 양가에서 음. 전세금을 모아주면 뭐 어, 감사하긴 한데 오히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없이 살면 더 열심히 맞아요.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절약하고. 그게 맞아. 제가 그거를 뼈 근데 저리게 저는 사업하는 약간 사람들이 저 포인트는 여러분들은 약간 결혼을 하면서 자산이 증식된 것 같아요. 뭔가 함께 하는 그걸로. 사실 왜냐면 그거는, 어, 저희 세대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결혼을 20대 중후반에 했으니까 응, 그때 세대는 저희가 응, 응, 재테크는 그냥 저금이에요. 저축. 그걸로 맞아, 해서 맞아. 저희 결혼하고 응, 그 응, 홀쭉품 장만하고 응, 그렇게 응, 했지. 저희 때 막 재테크를 하거나 주식을 한다는 애들은 되게 응, 똑똑한 진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가 응, 너무 많으니까 젊은 애들이 하는 거지. 응. 그때는 주자도 몰랐어요. 근데 다 결혼을 좀 빨리 하신 거 아니에요? 28, 29, 28이면? 아니, 그때는 그때 나이에 했어요. 아, 전 그런 빨리 거예요? 했어요. 저희 과에서 제가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좀 가는 시기니까. 빨리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럼 이제 홈쌤님이 나왔어요. 홈쌤님은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그냥 몇 살에 결혼했냐 이것만 알려주세요. 저요, 저 28에 결혼했는데요. 다 똑같아요. 네. 신기하다. 아, 근데 저는 결혼할 때는 전세로 계속 살았고, 네, 이제 그 남편이랑 저랑 이쪽 그 재테크 공부하면서 네. 2018년에 집을 마련했어요. 근데 그게 어, 살 집이 아니라 네, 그때 이제 투자 개념으로 집을 처음 마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 쪽에 이제 집이 좀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그리고 사는데 따로 인천에 있다는 거죠? 지금은 네, 서울에 네, 사는데, 네. 네네. 저도. 음. 그리고 저는 건물을 한번 지어봤어요. 아, 정말요? 그 빌딩을? 그냥, 네네네. 아, 빌딩이라기보다도 네, 그냥 그 오래된 그 빨간 벽돌집 있죠. 네, 네, 예, 서울에 있는 네. 그 화곡동 쪽에 있는 네, 그런 학동? 네, 집을, 네. 화곡동. 아, 화곡동? 네네, 네. 네네네. 거기에 있는 땅이랑 집을 음, 사서 이제 음. 그 신축 그 원룸 건물로 이렇게 네. 지었어요. 음,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약간 전세 사기며 음. 그 화곡동 뭐 인천 쪽에 막 맞아, 맞아. 그런 게 음, 있어가지고 음. 우리 계획대로 조금 안 됐어요. 원래 다 음, 전세로 빼려 했는데 안 음. 됐는데 음. 어 전세가 어느 정도 나가고 음. 월세로 다 이렇게 음. 들어오면서 그 음. 월세 금액이 시드머니가 돼서 어, 주식 쪽에 이제 네.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 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은 팔았어요. 한 2년 어. 만에. 네, 그럼 왜냐하면 2020년에 하신 거네요? 네, 22년에 이제 건물을 네. 지었고 네. 24년 작년에 팔았어요.
아, 네, 그래서 정말요? 약간, 네네, 왜냐면, 그, 이쪽 그 새로 신축 건물로 이렇게 했을 때 음, 임대가 안 나가는 음, 그런 게 계속 됐기 때문에, 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음, 조금 탈출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그 월세 받은 거랑 이제 음, 매각한 거 그 금액을 토대로 음, 이제 지금 이제 해외 주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아까 그레이스님의 네, 비트코인 얘기했는데, 음, 네, 음, 그쪽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살아가면서, 네, 음, 그 재테크를 하는데 그 시기가 있잖아요. 음, 음, 경기 어떤 걸 많이 타느냐에 따라서 음, 쫓아가야 돼요. 잘 음,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동산 경기가 막 꺾였을 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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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역전세 나고 이러니까 음, 그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상황에 좀 팔기도 하고, 음, 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 아파트 음, 외에 음, 그런 그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 음, 역전세 나요. 음, 음, 공시지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 때 이제 그 역세권 아파트 위주로 사야지 음, 저기 좀 음, 후미진 그런데 빌라 음, 음. 다세대를 사면 갖고 있어도 그게 그 빌라 왕들이 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잘 생각을 해야 하고 음, 지금은 이게 그 역전세에 맞기에도 되게 많은 음, 그 다수의 그런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음, 음, 역전세 맞기에도 급급하고 음, 그래서 음, 약간 망한 케이스도 되게 많더라고요.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그래서 음, 그런 것도 되게 지혜롭게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네, 시류에 맞게 음, 좀 잘 타느냐. 음, 그러니까 음, 메뚜기를 할지언정 음, 그것만 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네네, 부부끼리 같이 하면 더 음, 좋아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예. 음. 이거 3번은 한 이유가 예전에 금 작가님이 개인톡이었나 단톡이었나 그 상가 구매하시고 나서 저한테 이제 전화도 주셨었고 그거 매물을 이제 다른 데 이제 이렇게 공간 임대 한다고 하셔갖고 제가 작년 12월 달에 저희 큰 고모가 빌딩을 소유하고 계신데 사실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 신경 안 쓰다가 지하에 한 120평 되는 공간이 공실이 있다는 거예요. 3개나. 그래갖고 밤 새가지고 막 자료 찾아갖고 올렸는데 문의가 진짜 정말 많이 왔어요. 30번 정도 왔고 한 번에 막 300만 원 결제도 났는데 큰 고모가 진짜 다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건물주인데 돈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핏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큰 고모는 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정사정하고 해서 이번에 한 5시간 정도에 50만 원 정도 하는 유튜브를 촬영했었는데 제가 큰 고모는 건물주지만 여러분 다 핸드폰으로 그 계좌 보시잖아요. 그쵸? 핸드폰을 보는데 은행도 은행을 꼭 가서만 확인하는 스타일이어서 핸드폰으로 계좌를 안 보고 뭐 그거에 대한 그게 너무 무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거모에서 조카로서의 사람과 뭔가 이렇게 꽉 막힌 그런 사람의 그걸 이제 깨어 나가는 과정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빨리 눈을 트셨으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하면서 다 온라인을 하셨을 텐데 뭐라 그럴까 그 틈이 되게 뭔가 안타깝달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 그리고 뭐 금 작가님이나 다른 분들 뭐 사진 안 찍어 제가 한번 제 방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년 뒤쯤. 그리고 요거 다음에 이제 하면 그러면 이것도 약간 다 얘기가 된 것 같아요. 4번에 얘기를 해서 5번 정도를 돌아가시면 하면 될 것 같아요. 5번 얘기하고 싶은 분들 순서대로 이제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9시 반이요. 있으신가요, 여러분? 5번을 얘기하고 싶은 분들. 빨리 하고, 저는 뭐든지 네네. 말하는 건 빨리 하고. 네. 뭐,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 뭐 다른 분들처럼 비트코인하고 저도 그 큰 고모님, 이모님이랑 뭐 음, 만만치 않아요, 저도. 겨우 모바일 뱅킹 정도 하는 거지, 코인은 겁나서 절대 못 한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뭐 3년 내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책 쓰는 걸 준비하고 있어서 음, 음, 책이 좀 개인 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어, 아직 뭐 이게 삽도 안 뜬 데라 사실 말하기 그래서 계속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음, 지금 또 저도 지금 시골이라고 했는데 또 반대편 시골이 있거든요, 용인이. 저기 그게 뭐예요? 이동읍이라고 네. 반도체 뭐 있는 어, 그쪽 뒤쪽도 있어요. 근데 어, 거기에 제가 음, 여기 이사를 2017년 12월에 왔는데 네, 2018년 3월부터 네. 조합원으로 가입된 데가 있어요. 근데 어, 아직까지 네. 삽도 안 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워가지고 말 안 했는데 네. 올해는 정말 그 삽을 뜬다고 중요하죠. 하니까 네, 네, 한번 믿어보면서 네. 올해 떠도 완공은 뭐 2028년이라 아, 돼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3년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삽이 떠서 음, 뭐 음. 내가 있는 그 찜한 층까지라도 지어지는 걸 보는 그게 목표랄까? 어, 거기는 더 조그만 평수예요. 저희 집보다. 근데 이 7년의 응축 너무 좋은 얘기가 들으니까 뭔가 아니 좋은데? 제가 예, 코로나 즈음에 제 네, 여고 동창 네, 때문에 네, 네. 안양역까지 가서 무슨 도사님을 봤어요. 여자 도사를. 근데 제가 도사님이, 네. 친구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꼭 봐, 이래서 갔더니만, 그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뭐 뭐라고요? 고민되는 거 음,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살짝 했더니, 음. 7년 걸려. 이러셨거든요, 그때. 근데 정말, 소름이야. 약간 그런 느낌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맞추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러고 있어가지고, 사분 뜨겠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게 목표랄까. 그러니까 제가 네, 16층이라고 했는데, 네, 어쨌든 네, 거기까지 이렇게 지어지는 게 3년 안에 네, 될까 싶어요. 그게 네. 일단 목표입니다. 어, 이상입니다. 뭔가 너무 재밌는 7년의 응축. 뭔가 그런데요. 지미랑 작가님 얘기 듣다 보면 너무 재밌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네. 다른 분 있으신가요? 이게 전에 음, 3년 후에 5년 후? 그때 음, 날마다 꼼쌤님이 작년에 하신 거랑 조금 어쩌면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포스팅도 하고, 뭐랄까, 이제 그런 게 있긴 한데, 뭐, 3년 후랑 지금하고는 뭔가 글도 좀 많이 좀 달라져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주변에 작가가 많은데, 좀 더 음, 훌륭한 작가들이 더 뭐 옆에 또 같이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음, 나란히 음, 북돋고도 하고, 그냥 음, 뭐 많은 자산에 불려져 있는 게 아니고, 음, 제 음, 마음이 행복하면 음, 그게 되게 돈보다도 더 좋은 것 음, 같고 3년 안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음, 어떻게 더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아이들 3년 뒤에 잘 음, 성장하고 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 잘하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제가 음, 받은 상가를 아이가 뭐 쓸 수 있게 음, 조금 저보다는 편하게 음, 하지만 음, 월세를 제가 받는 걸로 해서 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를 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하고, 3년 후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뭐 한 서너 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 하고 도서관 강의도 좀 하고 제가 이제 음, 대학교도 편입하고 대학원까지는 3년 안에 할 이후 한 50대 이후 정도에 가능할 것 같아서 음, 제가 막 돈을 막 제 스스로 혼자 돈을 막 쌓아놓고 하는 음,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은데 그냥 제 네, 월 1,000만 원 정도 돼서 음, 대학원 가는 등록금은 내 돈으로 갈 수 음,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음, 조금 더 나아가면 심리 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좀 네, 이렇게 글 쓰는 거에서 플러스 심리 쪽도 같이 이렇게 음, 해서 저희 현대 사람들이 좀 심리적으로 뭐 공황이라든가 뭐 스트레스, 우울증 저희도 가끔 오잖아요. 번아웃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 음, 걸 좀 치유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냥 3년 후는 저희가 엄청 뭐랄까 한 5년 정도의 5년 이상의 자기 개발을 하는 뭐 한야 작가님도 저랑 좀 비슷한 단계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면 저희가 멘토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다 이제 뭐 독서 모임도 꾸리셔가지고 독서 모임에서도 되게 잘하는
다른 독서 모임과 차별화될 수 있고, 지금 진행하는 것도 연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발췌문 같은 경우도 5만 원 정도 받을 정도의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부자라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하는 일에 꾸준히 뭔가, 어, 음, 계속 하다 보면 3년이 제 꽃을 피울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그 전에 피울 수도 있어요. 운이 좋아서. 근데 우선은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저는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 작가님 얘기를 듣고 느낀 건 우리가 2028년 4월 10일이라 다시 만날 거예요. 그동안 연락이 끊겨 있어도 여러분 하얀 이거 사과님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그래서 하얀 사과님은 안 나올 것 2028년이니까 같은데? 저 나올 수 있어요. 저 왜냐면 미령님의 얘기를 듣기 위해 내가 나와야 돼. 하얀 사과님은 미령님 애기 키우냐 못 나올 거예요. 애기 키워도 맡기면 돼요 잠깐. 그래서 제가 미령 작가님의 꼭 이 완공이 되었는지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꿈샘님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네, 일단 지금 해외 주식 하고 있는 거, 음, 네, 올해 말까지 이제 음, 이게 좀 장기 투자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올해 말까지 좀 좋은 금액으로 음, 음, 이제 탈출을 해서 음, 음, 그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 음, 음, 물론 지금도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좀 지인들을 좀 이왕이면 조금 힘들어하는 지인들, 음, 예, 예, 예. 그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또 그 돈으로 이제 또 음, 다음 투자 계획을 좀 음, 세워서 예, 음,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항상 대장은 좀 남편이 맡고 있거든요. 예, 음, 진두지휘는 남편이 좀 하고 음, 저는 이렇게 보조 맡아가는 약간 참모총장 같은 그런 음, 개념인데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전 남편만 믿고 좀 그쪽으로는 공부 안 하고 그냥 저는 글 쓰는 쪽으로만 좀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단기 계획은 올해 말 그리고 이제 3년 후면 그때는 지금보다 이제 좀 집들 정리할 것들 좀 정리하고 우량 그런 집만 좀 남기고 그리고 이제 좀 지금 사는 집이 우리가 아이가 세 명인데 좀 좁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데로 해서 아이들 이제 한 사람씩 딱 이제 방 주고 제 방도 있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라서 조금 이제 묵혀뒀다가 좀 3년 후면 그런 집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예, 예. 여전히 남편과 나는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또 이제 큰애가 3년 후면은 이제 올해 군대 가니까 이제 제대하고 와, 진짜? 거의 와, 졸업반 될 거 아니에요. 네. 거의. 그러면 걔도 이제 음, 진로를 모색해야 하니까 음, 그때 부모로서 얘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좀 잘 음, 이끌고 싶고 우리 둘째도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대학생일 음, 텐데 좀 예, 음,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자식이 자산인 것 같습니다. 애가 없어요, 예, 아직 제가. 자산이 많이 없네. 오 마이 갓. 왜냐면 산 증인들이니까 네, 우리가 직접 맞아요. 경험한 걸 전해주는 게 가장 큰 맞아요. 교육인 것 같아요. 물론 책에서도 물론 네, 아이들이 많이 음, 배우겠지만 직접 네, 특히 가장 가까운 부모가 어떻게 음, 살고 있는지 실질적인 걸 알려주면 아이들이 되게 네, 피부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네, 그런 목표로 살고 있고 저는 저도 금 작가님 뭐 책 세 권, 네 권 했는데 네, 저도 해마다 책 한 권 정도는 좀 출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음, 들고 저도 지금 이제 퇴고 시작할 거거든요. 예, 네, 초고 끝났고 한 달 동안 잘 쉬었고 음, 이제 퇴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레이스님.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이 3년 뒤에 이제 여러분 책 이렇게 이제 다 들고 계셔야 돼, 알았죠? 예, 지금 3년 이제서, 남았습니다. 예, 이제 최고 미령님은 좀 이제 데드라인을 좀 그 잡고, 집 짓고 예, 있는 거 그거 사진 하나 보내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근데 서로, 그럼 저의, 서로, 아, 네, 서로 하고 저의 3년을 잠깐만요. 얘기할게요. ING 하는. 네, 네. 근데 한양 저는 이제, 작가님이 네, 아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자기 아이 교육은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기 꿈꾸는 그레이스님은 경제 담당을 하고 제가 독서를 담당을 하고 네. 저는 뭔가 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 그래야겠다. 멘토를 정해주면 그게 훨씬 좋아서 제가 응, 어제 BTO님을 만나는 게 저보다 저랑 비슷하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남자잖아요. 조카가 남자고 BTO님도 남자고 하기 때문에 통하는 그런 게 있고 BTO님은 또 젊은 층이 또 있거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좀 20대보다는 좀 나이가 많잖아요. 거의 40대, 50대이시고 하니까 이게 또 약간 뭔가 연령층이 좀 비슷해야지 이렇게 관심사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좀 있긴 해서 응. 만약에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으면 제가 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데리고 오세요. 네. 그럼 저의 3년은 여러분 제가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날짜요? 언제요? 9월 20일이에요. 그 강 어? 작가님을 그렇게 빨리 잡히셨어요? 9월 20일 날, 네. 20일 10월달, 토요일. 12월에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예식장 7군데를 돌았는데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아빠가 이제 암에 그 걸리셨던 아, 딱 그 날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 만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미리 좀 땡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추운 것보다 이렇게 날 것 같아갖고 토요일 9월 20일이? 신도림에서 9월 20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토요일이에요, 아, 토요일. 토요일 20? 네. 20일 해서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올해 닥친 게 지금 돈보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버거워. 너무 버겁고 이제 새로운 회사 들어가서 적응 못하고 제가 주말마다 진짜 아팠어요. 회사가 진짜 춥고 집도 추운데 밖은 더 추웠어. 올해 겨울이 진짜 추웠잖아요. 그래서 막 동상 걸리고 그래서 막그 1, 2, 3월 동안 제가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했다가 이제 좀 따뜻해져서 정신을 차렸고 저는 이제 월세를 갈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3년 안에는 내 집을 마련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 약간 소망이고 내가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말해야지 제가 3년 뒤에 뵐 수 있으니까. 그 약간 그 금 작가님이 하얀상아님 아기를 돌보느라 못 올 것 같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자궁을 먼저 들여다보시진 않았는데 사실 임신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요즘. 요즘 이렇게 불임으로 난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워낙 주변에 전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아기의 자산이 생긴다면 그때 이제 아기를 옆에 남자는 여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3년 뒤에 하나 하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가와 집 제가 한번 진짜 이루나 이렇게 선언하고 한번 이뤄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명, 3명 미령님은 자녀가 몇 명 있으세요 혹시? 저는 외동이요. 외도 그러니까 하나라도 저도 아들, 낳아서 아들. 뭔가 여러분의 그 자녀 자산을 따라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 총평으로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평 먼저 하실 분 이거 부자 아빠 읽고 이제 독서 모임 하고 나서 어떠셨는지 총평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 저는 지금 오늘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토대로 음, 음, 각자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사셨다. 멋진 음, 분들하고 음, 음, 함께 독서 모임에서 행복했고요. 음, 음, 책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역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명작이다. 음, 내가 한 번 더 20년 전에 이걸 읽었을 때 음, 생각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살고 계신 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음. 기회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작가님? 근데 저는 이 책이 왜 유명한지 참 그 전에 알았으면 또 더 정신 차리고 좀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가난한 아빠도 나름 열심히 산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저희 70년, 80년, 거의 90년도 그때는 그렇게 살아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안 사셨거든요. 거의 70살, 80살 그 정도로 이렇게 하셨지. 네. 지금 뭐 자꾸 네. 저기 사회에서도 100세 음, 시대에 뭐 더 살 음, 수 있다라고 음, 그렇게 음, 해서 자꾸 이렇게 그런 사회 분위기가 또 그렇고 뭐 탄핵이며 뭐 별게 다 맞아. 나오니까 되게 사람 심리도 불안하고 자기 주머니에 돈을 잘 안 꺼내는 음, 그런 거 음, 있잖아요. 살면서 음, 계속 각박해지고 이제 차가워지고 자기만 챙기는 약간 개인주의, 음, 이기주의가 그런 집단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만 잘 산다고 해서 제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제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음, 제가 아는 거 이 사람한테 알려주면 이 사람이 그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아니면 저한테 뭘 가르쳐 달라고 하거나 뭘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음,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 그래요. 블로그 그거 하고 싶은데 음,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음, 그림책 독서 모임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랬거든요. 예, 지금 애기 엄마들은 저희가 거쳐간 가정이잖아요. 뭐 남편들 그런 사람들은 제껴놓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글을 쓰는 거 블로그 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뭐 조금 조금씩 책에 관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책을 더 권해주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도와가면서 살아가야지 그 엄마가 행복하고 그 아이 밑에 자녀들도 하게 그게 자라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것보다 제가 돈 많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거 반면에 제가 제 시간이 없이 지금은 솔직히 돈을 많이 안 벌어도 제 시간이 되게 많기도 하고 새벽 시간까지 해서 제가 하루에 해 나가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행복하고 뭐 1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정말 되게 많은 일을 지금 하고 뭐 개인책 태우고를 하면서도 막 되게 힘들다, 막 짜증이 난다, 막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또 누군가 퇴고할 때 한 번 도와주겠지, 도와줄 사람 있으니까 뭐 그런 백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기 독서 모임 자체도 저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지금 삶과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알려주거나 뭐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을 물려주려고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집단을 얘기를 안 해요. 애들한테 뭐가 있다고. 왜냐하면 애들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얘기 안 한다고? 뭘 얘기 안 한다고? 재산 있는 거 아, 네, 말을 안 하고 네, 이제 열심히 살고 나한테 제일 잘한 사람한테 네, 주거나 네, 다 쓰고 죽든가 어쨌거나 이제 그건 네, 나중이긴 한데 이제 이 네, 책을 통해서 뭐 부자 아빠가 정말 네, 잘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음, 아빠라서 되게 무식하고 되게 그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두 분 다 음, 똑같이 열심히 살고 그 방법을 가난한 아빠는 돈을 열심히 벌었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아빠가 알려줘야지. 가서 너만 부자 되면 되겠어? 그래서 가서 좀 재테크도 이렇게 좀 해봐. 그래서 알려줬으면 가난한 아빠도 부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돼도 어느 정도 밑에 대물림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독서 모임 자체도 혼자 열심히 해도 너무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거를 같이 음, 융합을 시키고 같이 가야 되지 음, 나만의 뭐 혼자 잘났다고 막 해서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소통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저분이 힘든 것 같으면 내가 가서 커피 하나라도 사줄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많이 도와주면 너무 고맙다고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음, 저는 이제 그런 단정적인 그런 제목이긴 하지만 이거는 두루두루 잘 사는 아빠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하얀 사과님 진행도 잘해주고, 예, 좀 사람들의 집을 몇 살에 구입했는지 오늘 정확히 알았네요. 정확하지 않아요. 아유, 살짝, 정확히 살짝. 알았어요.
아,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어. 정확히 나이 다 얘기하셨잖아요. 28, 두 분, 아, 맞아. 네, 그 29이죠. 혹시 여러분 독서 모임인데 이게 되게 금 작가님 오래 만났는데 여러분의 결혼한 나이를 처음 오픈했을까요, 혹시? 서로? 그래요? 다 비슷한 때 하셨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요, 그럼. 근데 결혼한 나이가 궁금하지 않아요. 저희 저 궁금해. 부자카라님 22세에 집사태요. 저 음. 내용 궁금한데? 와, 부자카라님은 연령대가 또 저희 세대랑 또 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부잣집에 전 결혼한 모르니까. 전 몰라요, 여러분. 이게 금 전혀 작가님은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다 모르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많이 해야지 그 맞아, 맞아. 남의 글도 많이 읽어봐야지 그 사람이 음, 어떻게 사는지 아는 거예요. 저는 음, 일상적인 거를 쓰기 때문에 음, 대부분 사람들이 제 삶을 다는 아니지만 음. 블로그를 계속 쓰시는 분들은 일상적인 것들 좀 맞아요. 노출을 좀 하시기 때문에 이게 맞아, 맞아. 관심이고 음, 그러기 음, 때문에 독서 모임을 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런 궁금증이 없어져요. 미리 다 거의 대부분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하고, 그럼 이제 영숙님, 아니, 그레이스님이랑 미령님 중에 누가 하실래? 저는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미령님과 꿈새님 남았나? 저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저도 이 책을 옛날에 읽어가지고, 막 음, 이런 책이요. 빨간 책. 네. 그리고 다시 읽으니까 너무 좋고요. 어, 그, 뭐랄까,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나누면, 음, 음, 뭔가 하나라도 더 얻는 것 같아요. 이제 책에서도 음. 얻는 게 있지만, 네, 또 맞죠. 우리가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음, 음. 네.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오늘도 서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네, 너무 좋고요. 하얀사가님 또 오랜만에 출두하셔서 반가웠고요. 특히 네, 가끔씩 이렇게 이제 음, 생존에 있다는 거를 네, 알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미령님 얘기하시나요? 네, 지난번에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사실은 뭐지 12월 연말에 그때 처음 거의 저도 다시 들어간 거 나갔다 들어왔다 저 약간 너무 힘들면 막 나갔다가 오기도 해요. 근데 아, 네네. 어쨌든 그때 처음 하얀사관이 뵀었는데 그때 네. 뭔가 언짢은 일이 있으셨고 집안에 그 아, 아, 아버님 갑자기 이제 편찮으신 것 어, 때문에 마음에 안 좋았는데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웃었는데 너무 격하게 정색을 하고 왜 웃으시죠? 이러셔가지고 제가 아 이제 정말 못 친해질 사람이구나 아, 약간 정말요? 그랬는데 예, 네, 오늘 또 해맑게 웃어주셔가지고 네, 네. 좋았고요. 미령님이 뭐 저희의 저도 가장 큰 힐링이었습니다, 오늘. 아 그런가요? 네, 다행입니다. 그 이제 네. 다른 분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괜히 집 몇 살에 샀느냐는 것 때문에 결혼 시기가 비슷했다는 또 새로운 사실을 어, 알게 되었고 네, 제가 이제 어, 결혼을 앞두고 집을 사고 싶으니까 그게 너무 궁금했나 아,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결혼하고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지금 절대 음, 강자잖아요. 저처럼 1,500만 원의 집을, 그러니까. 집에서 아, 사신 분 있나요? 그러니까 결혼 이거는 자금 한 4, 5천이 드는 것 같은데, 결혼 예, 자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 나도. 빼고 그냥 그 음. 집에만 들어간 돈이 딱 1,50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네, 20년 전이어도 그 돈으로는 어디서 맞아. 집을 못 살 텐데 음, 회사고 그냥 숙소처럼 잠깐 음. 임시 거주했다 나가야 되는 곳이어서 네, 네. 특별히 그러니까 그래서 대기업을 다니라고 하는 게 그게 좋긴 한 건가 봐요. 근데 그 회사 이제 네. 망하면서 저도 이제 막 편집 풍파를 겪고 있는데 음, 어쨌든 인생에 살면서 많은 그런 굴곡진 일들도 생기고 또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생기고 하니까 저는 현재 음. 이제 그 아직 삽도 안 든 아파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빚은 없다는 거, 시골로 이사 오면서 빚은 털었다는 거에 만족을 하면서 이제 네, 마이너스에서 그냥 제로 베이스니까 이제부터 조금 더 네, 또 절약하고 이제 우리 네, 애가 저기 뭐 이제 저희도 한 2년 뒤면은 네, 그대로 별 문제가 없다면 대학을 가건 못 가건 어쨌든 고등학교를 음, 졸업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목돈이 들어갈 일도 생길 것이고 뭐 하겠지만 일단은 네, 그렇게 희망을 품어봅니다. 28년 4월 11일 날 정말 제 아파트가 한 반쯤 올라갔을지, 제 것도 제가 아니고, 과연 집을 가질지 얘기를 은행이, 할지? 예, 은행이 거의 뭐 한 90%를 갖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빚을 또 질까 좀 들었기도 한데, 뭐,
나의 네네. 집이 지금 다들 뭐 여기 계신 분은 여러 채도 있고 건물주도 돼봤다가 뭐 세 채도 있으시고 한데 저는 처음이니까 이제 처음이라는 거에 네. 희망을 품고 이렇게 네. 저처럼 1,500만으로 시작하는 흙수저도 언젠가는 내 집 이, 말고 그 외에 어, 또 한 채를 어.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또 교훈을 지금 얻으면서 모두의 희망이에요, 지금. 미령님 저의 그렇죠. 희망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너무 네. 결혼 전에 집을 꼭 사야겠다 이런 조급한 아, 저는 마음보다는 1,000만 원이 더 됐네요. 2,500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시작돈 그러니까 좋다. 1,500과 2,500. 그러니까 나는 그럼 한 1,000만 그렇죠. 원으로 시작하는 거, 500만 원. 저는 25살에 결혼했거든요. 아, 음, 정말요? 그러니까 음. 25살? 그래서 어쨌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네네. 그렇게 아까 저희한테 3년 후 계획 뭐냐 이렇게 하셨듯이 네. 그때 얼마를 모으겠다. 그러기 위해선 매달 음. 얼마를 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음.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령님 이상입니다. 얘기하시는 게 왜 이렇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미령님. 네, 얘기 잘하시네. 근데 그 미령님 음. 그때 미령님만 웃은 게 아니라 제가 그거 얘기하는데 진짜 모두가 빵 터져서 웃는 거예요. 화면에 이 얼굴이 다 웃는 얼굴밖에 없어갖고 제가 진지하게 왜 웃는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엄청 웃고 계시거든요. 거의 한 방 웃음 짓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는 원래 왜 웃냐고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많이 웃거든요. 근데 저 사실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이제 부자카라님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부자카라님 이제 언제부터 계셨어요? 원래 계신지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 들어오셨어요. 아 진짜요? 네. 이제 소감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부자카라님. 너무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우리 또 이쁜 손자가 오는 바람에 음. 좀 시끄러워가지고 듣고 싶었는데 기준만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있었다는 흔적은 남겨야지 책을 읽었으니까 네. 아, 책 읽으셨. 그죠? 그래서 네. 우리 네모님도 그렇고 하연사가님도 그렇고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석하는데 나라도 좀 끼어야 나도 좀 음. 젊어지지 싶기도 하고 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음. 늦게라도 참가했는데 저는 이 책을 23년 10월 달에 읽었더라고요. 읽고 네. 3년? 계기로 또 다시 한번 읽었고 음. 부자아빠 가난아빠 2도 있잖아요. 네. 지금 읽고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항상 후회죠. 우리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가진 재산은 남은 시간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집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내 건강과 시간밖에 없다. 나는 이제 음. 그걸로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젊은 사람들은 일단 건강과 재산이 또 돈이겠죠. 물론 돈도 중요하고 또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거. 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하고 음. 싶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전 여러분한테 오늘 이 느낌을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부자아빠 가난아빠에서 가장 제가 느꼈던 거는 여기에도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음. 시간이 가장 큰 재산인 것 같아요. 하얀사관이 음. 이제 시작하잖아요. 스타트. 음. 총이 이제 울릴 거잖아요. 울릴 것이고 우리는 이제 총이 이미 올려서 릴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끝은 누구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좀 늦으면 어때요? 늦어도 되고 요즘 너무 집집 그러시던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집이 음. 없어도 우리 네모님 보세요. 정말 행복하시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 바로 두 채가 되시잖아요. 또. 음. 예, 여러분들 다 부자 되시고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BSPL이라는 걸, 세차 대조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조금 아시면 음. 내 자산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음. 하연사관님 진행해 주셔서 저는 귀중으로 들었지만 자주 진행해 주셔서 많이 배울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레이스님? 그레이스님? 네네. 아니가? 꿈샘님이었나? 꿈샘님? 하셨나? 다 다 하셨어요.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하셨다고요. 네, 우리 그래, 그럼 최연사관님 제가 할게요. 긴장하셨나 봐요. 그, 네. 그레이스님 계속 하라 그러네. 한 번 더 해야 어, 돼. 아니, 제가 할게요. 이게 사실 제가 1, 2, 3월 달 동안 책을 읽을 여유가 진짜 없었어요. 막 아프기도 했는데 이게 독서 모임 장을 해야 되니까
출퇴근하는 시간에 읽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체육대회 하는데 읽고 막 지금 하면서 어제도 막 퇴근해서도 막 눈이 막 빠질 것 같은데 읽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되게 그래서 진짜 좀 진짜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가 정말 고난의 정말 이제 지금 웃고 있지만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게 아닌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었거든요. 그랬다가 근데 이 책이 잡아줬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오랜만에 청소한 것도 이 독서 모임 덕분이었던 것 같고 뭐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제 미령님이 오늘의 이제 최고의 MVP라고 전 생각합니다. 미령님 화이팅! 자, 우리 우선 책을 찍고요. 나머지 제가 네, 좀 책 찍고 전달할 게 네, 있어서 네. 말씀드릴게요. 책 이거 너또 안 나오네 책이. 여러분 책을 올려주시겠어요? 전투로 어. 가지고 계신 거 아무거나 해서 됐다. 캡처했습니다. 찍었어요? 네, 찍었는데 표정만 한 번만 더 할게요. 표정이 네네. 이렇게 약간 그래갖고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하고 찍으세요. 네, 알았어. 하나, 둘, 셋. 됐다. 된 것 같습니다. 얼었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고 아유, 굵게. 우리 하연 사관님, 석 달 만에 얼굴 뵈서, 너무 기뻤고요. 집 청소 깨끗이 하시냐 애쓰셨고, 그 힘든 상황을 잘 이제 부자 아빠, 네, 가난 아빠로 잘 극복하셔서 네, 다행입니다. 앞으로 힘든 음, 상황이 있으면 저희 소통방으로 연락을 바랍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저희가 2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음, 9월 19, 18일 날 만나기로 예정이 했었는데 그때 음. 하얀사과님 자기 결혼식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친구 결혼식인 줄 알고 아, 제 제가 결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소통을 하셨어야 될지, 아, 그렇게 아, 하면 누구 결혼식인지 아, 모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저희가 그 주에 음, 일정을 음, 잡지 않고, 그러면 음.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알았기 때문에, 아, 정말요? 아니, 그때 갔다 오시면, 어, 그때 갔다 오고 결혼식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죠? 아니,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18일, 19일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 가시는 건데? 근데 저희는 어. 교양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결혼식이 잡힌 주에 만나지는 않을 예정일 거고, 아, 그리고 그래? 20일 날이면 저희가 네, 토요일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일정은 18일로 잡았지만 제가 음, 지금 그 소식을 들어서 이제 부작 하라님한테도 제 개인톡으로 꼭 오셔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기 때문에 우선은 맞아요. 9월 20일 날 저희가 그러니까 오프라인 모임으로 결혼식도 한번 가야 되는 응? 상황이고, 예, 네,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 자유예요. 그냥 저희가 맞아요. 일정이 겹치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9월 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 농사일을 도와드릴 저도 이제 친정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더 우선순위가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면 우선순위로 음, 이제 하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다른 분의 생각도 들어보긴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 음, 그 주 18일 날 모이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미뤄서 원래 9월 달이 이제 제가 2주년이 되는 거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토요일 날 20일 날 결혼식 보고 뭔가 이제 뒤에 일정으로 그냥 뭐 북카페를 가는 게 더 나은 것 음, 같아서 음,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오프라인에서 모이자 하면 2명, 3명뿐이 안 오셔가지고 그래 인원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부자카라님 부산이어서 못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은 없애야 되나 생각도 중이신데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네. 9월 20일 날로 저희가 일정을 우선 잡는 걸로 지금 해볼게요. 음?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아니, 굳이 저 때문에 안 바꾸셔도 돼. 그냥 시간 되시면 안 오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네네. 근데 네, 뭐 결혼식 하고 뒤풀이 하자, 좋아요, 좋아요. 저희끼리. 네네네. 네네. 네, 그게 네. 더 어, 저희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고, 또 하얀 네. 사과님의 또 첫
발을 디디는 이제 유부녀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여러분과 대할 일이 아주 많아질 것 같아, 결혼하고 고생길이 나서. 환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축하를 도깨비 그 현수막을 하나 가지고 가서 농담, 농담이고요. 와, 우선 좋아요. 전 이제 좋습니다. 우선 저희가 9월 20일 날 일정으로 네, 이제 저희가 웬만하면 비워두시고 급하게 또 일정이 잡힐 수가 있으니까 9월 20일 날 네, 그분은 이제 알아서 이제 축의금을 네. 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9월 20일 날 하고 저희가 그러면 10월 달은 솔직히 추석이 꼈어요. 저희들 작년에는 부산을 10월 달에 10월 14일인가 갔었는데 그러니까 11월 달 정도로 다시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때도 그러면 날씨가 음, 괜찮으니까. 오후 3시 반이어서 여유는 있습니다. 결혼식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아, 3시 네, 반이에요? 네, 오후 3시 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때 그 결혼식이 제 결혼식을 말했고, 여행 갔다 오셔도 충분히 3시 반이어서 되게 여유 있는 시간이라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저희 마음대로 저는 하시면 됩니다. 당일치기로 가요. 1박 2일 아니라서. 아, 근데, 당일치기예요? 아, 예, 근데 그나저나 3시 반이면 먼저 저희가 모였다가 결혼식을 파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은 그게 더 분위기인데. 좋을 수도 있어요. 왠지 그럴 것 여러분이 같아요. 선택하세요. 3시 반에 신도림이니까. 그거는 저희가 아직 뭐 시간이 나중에 생각하시면 남았으니까 돼요. 그 네, 전에 오프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하든 아니면 북카페를 네, 가든 그렇게 일정을 9월 20일 날은 일정을 또 비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월 달에는 진행자가 저랑 부자카라님일 음, 거예요. 네. 네. 부자카라님 바쁘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독서 그것도 강의 80만 원짜리 또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5월 뭐, 달에. 무슨 4월 거임? 달에 또 강의 들어왔어요. 아, 4월 달도 있어요? 도서관이요? 아, 축하드립니다. 한턱 쏘셔야 되겠네요. 아, 바쁘시네요. 아, 한의아 작가님 빨리 퇴고하셔야 되겠어요. 그레이스 님도 빨리 퇴고하고 그래도 불러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축하, 네, 4월 25일 날 또 제가 진행하는 또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4월 20일이요? 4월 4월 20일? 25일, 그 도둑 네네, 맞은 맞아. 그거 예. 어때? 집중력. 그 네, 책, 책도 도둑 맞은 제가 너무 읽고 집중. 싶었던 책이에요. 네. 네네. 네. 5월 얘기하셔가지고 4월 건너뛰시는 거 네. 아니죠? 아니, 그 5월 달에 하실 분 건너뛰셔도 돼요. 아니, 남은 거는 아는데, 이제 네. 5월 달에 이제 부자카님 어, 저랑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책 네, 선정을 조금 뭔가 이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저는 알고 있지만, 부자카라님은 이제 놓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의아 작가님 있는 거 다 알아요. 제 책 찍어서 보냈잖아요. 음, 음. 그 책도 읽으면 또, 어, 도둑맞은 집중력을 찾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그럼 4월 아무튼 20일 날 금 작가님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디서 뭐죠? 모이는 4월 20일 날 일요일이잖아요. 그거 줌으로 해요. 아, 그거 줌이에요? 아, 네, 온라인 저 아니고? 4월, 5월, 6월까지 줌독서로 다 아, 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 오픈 채팅방을 안 보시면 음, 그거를 이제 놓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계속 음. 올리는데 이런 표시라도 해 주시면 네, 제가 그거를 계속 올리지를 않는데 네, 꺽쇠 표시도 안 하시고 하트도 안 날리시고 하면 제가 네. 일일이 전화를 이제 못 해요. 저도 되게 바쁘기 때문에 하트 오늘 열심히 남기겠어. 제가 부자카라님하고 디아님한테도 네. 예전엔 전화를 드렸었는데 전화를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음, 참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음, 제가 전화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음, 각자 음, 성인이시잖아요. 아기들이 아니기 음. 때문에 각자 날짜를 체크하고 알람을 해놓으시고 음, 그렇게 음. 해서 좀 참여를 좀 아, 적극적으로 좀 결혼식? 네, 하셔야지 네, 네, 이거를 하얀 사간이처럼 이제 오프라인 그거라면 혼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잘 보시고, 네, 그리고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예, 또, 부자카라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제일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이제 줌 독서 한 번 남았으니까, 여기 네. 계신 분들도 이렇게 계속 참여해 주시는 걸로 해야지. 한의아 작가님이 또 되게 열심히 또 준비하실 텐데, 음, 네, 음, 힘이 나도록, 빛이 나도록 또 저희가 해주시고, 그리고 음, 블로그 후기 저희가 그냥 너무 그게 서평처럼 길게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음, 좋았다라고 한 글, 두 글자 남겨도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써서 저희 음, 음. 서로 공유해 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주 작가님 아시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거의 6명, 한 분 빼고는 다 오신 것 같아요. 네. 음, 음.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감사합니다. 여쭤보셔서 제가 그 모바일 첨초장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5월 말에 사진 촬영을 해서 완성은 안 됐는데 참고용으로 톡방에 보내드릴게요. 아, 뭐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그냥 구경만 하세요. 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양사관님. 많으셨어요. 수고하세요. 네, 네. 결혼 축하드려요. 아, 걱정이에요. 결혼이고 뭐. 제가 자,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제가 아, 하게 되면 오시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 왜 하세요. 그러세요? 여러분 다 아잖아요. 결혼 전에 힘들었던 거 여러분 잘 어, 알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네, 진정하시고요. 자, 이제 주말 파이팅. 즐겁게 네, 보냅시다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빠이빠이.